다 있지. 가면라이더는 1971년 4월 3일부터 1973년 2월 10일까지 전 98화가 방송된 특촬물이자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시작을 연 영광의 첫 작품, 그리고 주인공 가면라이더 1호, 가면라이더 2호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며 이후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등장하는 변신 히어로도 이들의 이름을 따서 가면라이더라고 불린다. 때문에 이후의 시리즈에 등장하는 라이더들과 구분짓기 위해 팬들은 초기의 1호와 2호 라이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틀어 보통 초대라고 부른다. 방영 당시에는 너무나 괴기한 분위기, 무서운 괴인, 과한 유혈 묘사, 열악한 특수효과로 10% 안팎의 당시로선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주연 배우인 후지오카 히로시가 촬영 중에 중상으로 입원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기에 몰리지만 그로 인해 땜빵역으로 들어온 이치몬지 하야토가 변신할 때 취하는 변신 포즈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스턴트맨들의 목숨을 건 스턴트 연기가 인기를 끌어 폭풍같이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해 최고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98화까지 시리즈가 연장된 기적의 인기 작품이다. 가면라이더 V3는 1973년에 방영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전작인 초대 가면라이더의 뒤를 잇는 인기 작품이었다고 한다. 시청률은 관동지방 평균 20.2%, 칸사이 지방 평균 27%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고 시청률인 38%는 이미 전설, 언더독 위치에 있던 가면라이더가 이 작품을 기점으로 울트라맨의 아성을 넘보게 되었다. 사실 초반에는 별 전개가 없어 타로에 밀리다가 후반부부터 전개가 폭발해 타로를 누르게 되었다. 또한 울트라맨 시리즈에 비해 적은 제작비도 완구 판매에 있어서 승리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전작에 등장한 FBI 요원 타키카즈야가 3호 라이더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별도의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연기했다고 한다. 초반은 야마다 미노루가 감독을 맡아 대량의 화약을 활용한 폭파신이 많은 연출로 당대의 다른 등신대 히어로물보다 박력 있는 영상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후반은 야마다 미노루가 빠지고 우치다 이사쿠 감독이 인간 드라마를 중심에 두고 연출해 이것도 좋은 평을 받았다. 가면라이더 X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시청률은 간토 지방평균 16.9%, 간사이 지방평균 20.2%를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은 22.2%. X가 다섯 번째 라이더로 불리기 때문에 라이더 팬들은 X가 다섯 번째 작품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쇼와 라이더 다섯 번째 작품이 아니라 세 번째 작품이다. 다섯 번째는 가면라이더 스트롱거다. 이건 첫 작품인 초대의 가면라이더 2호가 등장하고 후속작인 V3에도 쇼와 라이더, 네 번째 전사인 라이더맨이 등장하기 때문에 X가 다섯 번째 라이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작까지 격투술 위주로 싸웠던 라이더에 무기를 사용한 전투술을 도입했고, 전작까지 부족했던 특촬효과도 많이 개선한 의욕작이었다. 작품의 분위기도 하드보일드를 지향했다. 히라야마 토오루 프로듀서는 당시엔 로봇 애니메이션이 인기인 걸 보고 어린이가 로봇을 좋아한다 생각해 라이더를 로봇처럼 디자인했다고 한다. 작중의 묘사도 선배 라이더처럼 개조 인간이라기보단 로봇이라고 호칭할 때가 많다. 가면라이더 3대 라이벌 괴인 중 하나인 아폴로 가이스트가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주인공과 히로인의 비극의 로맨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작품은 우울한 전개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조기 종영됐다는 루머가 도는데 실제로는 시청률은 15에서 20%를 꾸준히 마크한 작품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인기작이었다. 당시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초대 라이더와 V3 같은 데이트를 원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계속해서 제작진을 압박했고, 히라야마 토오루는 그때마다 노선 변경을 했다.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방송국이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잡아서 문제였던 것, 거기다 방영 당시 오일 쇼크가 닥쳐서 특촬물의 제작비가 크게 올라간 덕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순항하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었다. 최종화는 그동안의 복선을 포기하고 D를 바로 때려잡는 급전개가 되고 말았다. 이 작품이 라이더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건 이러한 이유가 크다. 거기다 후대에는 가면라이더 아마존이 재조명되어서 V3화 아마존 중간에 낀 X는 이후로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느껴지는 좋은 작품이란 평은 공통된다. 가면라이더 아마존은 주인공이 변신하는 라이더는 기존의 라이더와는 달리 매우 이색적인 타입으로 현대 과학이 아닌 고대 잉카의 기술로 개조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케케카는 특유의 외침이 유명하며 전투 스타일도 아마존 본인이 야생에서 살아온 탓인지 물어뜯거나 잡아 찢어버리는 등의 야성적이고 잔인한 스타일, 이 때문에 작중에서 꽤 바이올런스하고 고어한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적 괴인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매화마다 팔다리가 잘리는 것은 기본이요. 심지어 머리통이 날아가고 몸과 머리가 몇 등분으로 잘리는 등 아마존에게 끔살당하는 장면 때문에 어린이들이 울어버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리얼타임으로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보면 무섭다고 울고, 막상 부모님이 TV를 끄려고 하면 끄지 말라고 울었다고 한다. 오프닝 테마에 이런 잔혹한 성향을 드러내는 가사가 있는데
정의를 위해서라면 오니가 된다가 그것. 가면라이더 아마존즈가 가장 잔인한 가면라이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도 그거랑 별 차이 없다. 다만 아무래도 1970년대 작품이고 초기 가면라이더 작품들이 저예산인 탓도 있어서 이제 와서 보면 그 정도로 잔혹하다는 느낌은 없고, 이미 울트라 시리즈에서는 괴수들의 피보라가 날리고 픽거품을 물고 절단 부위에서 거품이 솟아오르거나 사후경련까지 일으키는 등 실제 상황 같은 기괴한 장면들을 선보였다. 다만 연출적으로는 이쪽이 클로즈업, 정지컷,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더 대놓고 노리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특촬로 남았다. 당장 인명 살상 장면도 이 당시 특촬물에서는 여과 없이 나오는 등 심의가 관대했던 시기였으니 아마존의 묘사 자체는 생각보다 심한 건 아니지만, 유독 아마존이 강조되는 이유는 전 시리즈인 가면라이더 X까지는 이러지 않다가 아마존에서 이런 연출을 강조해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크다. 후속작인 스트롱거에선 다시 기존 가면라이더 시리즈 분위기로 돌아갔기에 시리즈를 통틀어 놓고 봐도 유독 튀는 가면라이더였고, 이후에는 심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아마존과 비슷하게 싸워도 아마존처럼 잘려나가고 피가 튀는 연출은 볼 수 없게 되어 아마존만을 상징하는 특징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래도 리부트작인 가면라이더 아마존즈에 비해서는 작품 분위기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고, 기본적으로 당시 가면라이더의 타깃층이던 어린이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전개가 많다. 아마존은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어린이들의 친구임을 강조하는 연출이나 에피소드가 자주 나오고, 액션 자체는 잔혹하지만 아마존즈와 달리 어디까지나 아마존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총 화수는 24화로 TV로 방영된 라이저 시리즈 중 최저 분량이다. 한때는 특유의 잔인성 때문에 인기가 낮아서 조기 종영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이 이전되어서 편의상 종영한 것이라고 한다. 가면라이더 스트롱거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5번째 작품이자 쇼와 라이더 1기 마지막 작품. 1975년 4월 5일, 1975년 12월 27일 마이니치 방송과 TBS계 방영. 전 39화, TBS계에서 첫 번째로 방영한 가면라이더 시리즈. 모티브는 장수풍뎅이. 덕분에 같은 모티브를 지닌 가면라이더 카부토와 자주 비교가 되며 실제 모습도 엇비슷하다. 심지어 초기 디자인 도안 중에는 현재 카부토의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도 존재한다. 개조 인간으로서의 능력으로는 정격계 능력을 가졌다. 주인공이 굉장히 거칠고 터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우리들의 형님 조시게루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 주인공 조시게루는 폭주족들이 형님이라 부르며 따를 정도로 유명한 자였는데, 친구가 블랙사탄에게 죽자 블랙사탄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원에서 블랙사탄에게 개조를 받고 자기 암시를 걸어서 뇌개조 직전에 탈주해서 지금의 능력을 얻었다. 친구에 대한 에피소드는 가면라이더 스피리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은근히 눈물나는 전개를 보여준다. 업그레이드 방식은 이후 애니메이션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가면라이더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6번째 작품이자 쇼와 라이더 2기 첫 작품이다. 원래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계속되는 시청률 하락으로 인해 가면라이더 스트롱거를 마지막으로 시리즈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977년 개봉한 극장판 우주전함 야마토의 예상치 못한 초대박에서 비롯된 고연령층 팬들의 급부상과 SF 장르 작품들의 재조명에 힘입어 초대 가면라이더의 리메이크 겸 리부트로서 기획된 작품이다. 본래는 리메이크 기획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초대와 매우 유사하며 기존 가면라이더의 이미지를 이어받은 것이 많았으며, 스토리 또한 개조인간과 괴인의 사투를 다룬 다소 심플하면서도 진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동시에 차별화를 위해 당시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비디오 합성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세일링 점프 등의 설정도 추가하여 하늘을 나는 히어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스태프들도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던 데다가 별 노하우도 없이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이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전작 가면라이더 스트롱거 중반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던 애니메이션 효과음이었는데, 스트롱거 때도 효과음을 제공했던 피즈 사운드와 본격적으로 협업하여 차기작 가면라이더 슈퍼 1까지는 피즈 사운드의 애니메이션 효과음을 사용했다. 당시엔 마블의 협업과 거대 로봇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았던 배틀피버 J 등 볼거리도 많은 시기였기에 여러모로 경쟁에서 패배한 시리즈가 되었다. 가면라이더 슈퍼 1은 쇼와 라이더 시리즈 2기의 두 번째 작품, 신 가면라이더의 후속타로 제작된 작품으로 선배 히어로들에 밀려 새로운 히어로의 비중이 묻혀버린 전작의 실수를 본받아서 이번에는 한 명의 주인공이 훌륭하게 이야기를 끝마치는 구성으로 만들었다. 특촬 효과보다는 스턴트로 영상미를 커버하던 이전의 쇼와 라이더와 달리 특촬에도 전작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 이제서야 특촬물로서 좀 봐줄 만한 작품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은 38%, 평균 시청률은 간토 13.3%, 간사이 19.6%로 당대에 꽤나 성공한 인기작이었지만 1981년 봄 개편의 영향으로 24화부터 방송시간을 바꿔야만 했고, 이로 인한 시청률 저하를 막기 위해 적 조직의 교체 및 개그 캐릭터화, 주니어 라이더 대등장 등등을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 다행히도 큰 하락세는 없었다는 듯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원해서 개조를 받는 주인공부터
파이브핸드로 대표되는 메카닉적인 기믹과 적심소림권이라는 권법 등 기존 라이더 시리즈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일종의 이벤트인 극장판에서 선배 라이더들과 함께 열연하여 일단 후속 시리즈로 치긴 하지만 슈퍼1이라는 작품 자체는 기존 시리즈와의 연관점이 나오지 않는 단일 시리즈이다. 다만 오야상타니 겐지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본래는 우주 개발을 위해 개발된 개조인간이며 처음에는 기지에서 변신 신호를 받아야만 변신할 수 있었는데 기지가 박살나서 변신 불가. 그 뒤 권법가로서 수련을 쌓아 자력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라이더에 비교해도 상당히 긴 변신 포즈는 바로 그것에 의한 것이었다. 근데 너무 길어서인지 두 번의 추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그 추격된 것도 길다. 변신씬 하나에 40초는 거뜬히 잡아먹는다. 우주 개발용 개조인간인 덕분인지 두뇌를 제외하고는 퍼펙트 사이보그인 가면라이더 GX를 제외하고는 몸의 기계 함량이 가장 높다. 자신에게 걸리는 중력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덕분에 점프력은 무한대. 그리고 이 중력 컨트롤이라는 특수 능력을 사용한 필살기가 라이더 월면 킥이다. 이 기술로 상대의 괴인을 광광 태워버리는 장면이 가면라이더 스피리츠에서 등장한다. 디자인 모티브는 말벌, 손 부분이 부품이라 팔을 교체하여 다양한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의 권법붐에 호응하여 적심소림권이라는 권법을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실제로 주인공 오키 카즈야를 맡은 배우 타카스기 슌스케 씨는 소림사 권법을 배웠다고 한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린 베레와 육상자위대 간부 출신이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로 전용 바이크가 온로드용과 오프로드용으로 나눠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 탄다. 가면라이더 GX는 쇼와 라이더 시리즈 2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 GX는 제크로스라고 읽는다. 주로 잡지 전개만 할 뿐이라는 작품의 성격 상반다이는 본 작품의 완구 발매 및 상품 전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82년에 출시한 구사이클론, 허리케인, 카부토로, 스카이터보의 조립식 프라모델에 라인업의 GX의 바이크인 헬다이버도 예정됐지만 참고 출품 형식으로만 끝났다. 그 뒤 1988년에 가면라이더 블랙 RX의 소프비 시리즈로서 처음 상품화됐다. 이와 동시에 세이카라는 업체에서는 스케치북과 낙서장, 알루미늄 도시락 상자, 물통 등도 판매되고 있었다. 1편짜리 스페셜 영상이지만 공식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제크로스 역시 가면라이더 10호로서 이후에도 가면라이더 블랙 RX 등에서도 등장한다. 가면라이더의 기념비적인 첫 올스타즈 작품이다. 뇌만 남기고 개조되었기 때문에 99%가 기계인 퍼펙트 사이보그다. 또한 닌자 라이더라는 이명에 맞게 작중에서 폭발하는 수리검이나 로프 등을 무장으로 사용했으며 로프에 전기를 흘려 공격하기도 했다. 필살기는 제크로스 킥, 힘으로 슈퍼 1과 라이더 맨2를 동시에 압도하기도 했다. 가면라이더 BLACK은 토에이의 프로듀서였던 히라야마 토오르는 프로그램 C4 탄생, 가면라이더 전원 집합의 종료 후 2년이 지난 1986년 3월에 새로운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시작하기 위해 그대는 가면라이더를 보았는가? 라는 기획서를 제작했다. 이 기획은 원점 회귀를 컨셉으로 가면라이더 1호의 세계관을 최신 기술로 리메이크하는 것으로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그린 일러스트가 충분히 사용되는 등 당시 의욕에 넘치게 시작했지만 당시 라이더는 오랜 시간 시리즈가 나오지 않아 잊힌 시리즈라 여러 방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이 기획은 메탈 히어로 시리즈를 다루고 있던 프로듀서 요시카와 스스무의 손으로 실현되었다. 요시카와는 이시노모리 쇼타로를 찾아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태프를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해 허락을 받았고 스태프를 모두 자신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우주영사 시리즈 스태프로 교체했다. 다만 우주영사 시리즈의 경쾌함이 아닌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비극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오히려 전작의 가면라이더보다 이쪽이 훨씬 더 진짜 가면라이더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요시카와에 의하면 스태프들은 주인공은 악의 조직으로부터 탈출했다. 개조인간, 오토바이를 탄다. 메뚜기, 정의의 히어로라고 하는 가면라이더의 5가지의 요소를 거론하고 이걸 당시의 최신 기술로 리메이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인지를 검토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에서는 리메이크안이 채용되었고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후속작 가면라이더 블랙 RX에서 이루어졌다. 우주영사 시리즈의 스태프가 이 작품에 배정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시공전사 스필반이 흥행참패를 했기 때문이다. 스필반의 실패로 인해 87년 특촬 예산의 분배가 부활하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고 초신성 플래시맨의 예상치 못한 히트로 다음 작품인 광전대 마스크맨에도 많은 예산이 주어졌지만 메탈히어로 시리즈인 초인기 메탈더는 두 작품의 예산을 모두 빼앗겨서 초장부터 예산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비하인드가 있다. 스토리 역시 이시노모리 쇼타로를 포함해 스텝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여 가면라이더 특유의 고독함과 괴기스러움 등 빠지는 곳이 없이 완벽해. 가면라이더 V3와 함께 쇼와 라이더뿐만 아니라 특촬 전체로 봐도 역사상 최고의 명작 중 하나다. 초반은 우에하라 쇼조가 만들었으며 기존의 쇼와 라이더와 유사하나 20화부터 스기무라 노보루로 변경되어 더 하드보일드해지고 선악관에 대해 논하는 작품이 되었다. 스기무라 노보루 파트의 평이 좀 더 좋다. 본작의 최고 시청률은 11.8%, 평균 시청률은 9.2%로 경쟁작이었던 광전대 마스크맨의 평균 11.4%, 최고 15.3%보다는 낮았고 초인기 메탈더의 최고 11.7%,
평균 8.2%보다는 높았다. 광전대 마스크맨의 경우 전작 초신성 플래시맨이 끝내주는 시청률을 기록한 덕분에 후광을 이어나갔지만 메탈던은 시공전사 스필반의 삽질로 망해버렸고, 가면라이더 블랙의 경우 전작 가면라이더 슈퍼 1 이후 7년 만에 복귀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했다. 이해에 방영된 토에이 특촬은 3작품 모두 명작이라는 평을 받는다. 후속작 가면라이더 블랙 RX보다 훨씬 평이 좋으며 오히려 RX를 사족으로 여기고 블랙만 빠는 일명 블랙바도 존재한다. 이것은 블랙 하나만으로도 이야기가 완결성을 띠기 때문에 더 그렇다. 예산을 제법 받았는지 특촬 효과나 액션도 화려하다. 지금도 보기 힘든 건물 세트를 박살내면서 싸우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괴인들의 슈트도 디테일과 완성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으며 합성 기술이나 변신 시퀀스는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다. 블랙 이전의 쇼와 라이더가 특촬이라 할 만한 특수 효과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저예산 시리즈였다는 걸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날 정도. 이는 당시 우주영사 스태프들이 토에이 특촬의 핵심 중에 핵심만 있는 곳이었기도 했고, 특히 합성 효과에선 대단한 노하우가 많이 공유되었고, 전설적인 우주영사 3연작은 물론이며 다른 시리즈까지 맡았었던 백전노장의 스태프들이다 보니 합성 기술, 연출 면에서는 이전 작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다. 게다가 등장하는 괴인이나 내부 묘사 등등도 시리즈 굴지의 수준으로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냈다. 가면라이더의 원점을 리메이크한다는 사명감.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살아 생전 가장 완벽한 히어로라고 칭한 쿠라타 테츠오의 열연, 그 당시의 최신의 특촬 효과와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 끝내주는 슈트 디자인과 색상, 가면라이더 사상 가장 빛나는 악역 등이 합쳐진 이 작품은 이후로도 명작으로 꼽히고 있다. 가면라이더 BLACKRX는 쇼와 라이더 시리즈 3기의 두 번째 작품이자 쇼와 라이더 텔레비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더 나아가 가면라이더 시리즈 최후의 43SD 텔레비전 시리즈이기도 하다. 가면라이더 BLACK의 후속작이며 현재까지 모든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 유일하게 한 명의 주인공이 연투한 작품이다. 우주영사 시리즈 제작진들이 맡았지만 이전 작품들의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끌고 간 전작과는 달리 본작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유쾌한 분위기의 활극이 되었다. 참고로 세계관이 전작이랑 조금 연결되긴 한다. 전작에서 고르곰을 물리친 미나미 코타로는 이 세계인 괴마계의 크라이시스 제국에 납치되어 동료가 될 것을 종용받지만 거절한다. 이에 크라이시스 제국은 코타로의 변신 능력을 없애버리고 우주공간에다 버리는데, 기적적으로 변신 벨트의 킹스톤이 태양빛과 반응하여 코타로는 태양의 아들 가면라이더 BLACKRX로 파워업하여 부활, 크라이시스와 맞서게 된다. 본작에서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전통과 역사의 필살기인 라이더 킥의 비중이 뚝 떨어지고, 필살기는 검인 리볼케인으로 사용하는 리볼 크렛이다. 여기에 전용 차량 라이드론을 타기도 하고 총을 사용하는 로보 라이더와 바이오 라이더라는 2단 변신까지 선보였다. 이는 기존의 가면 라이더 시리즈와 차별성을 두려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지만 기존 라이더 팬들에게는 제작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언성이 일었다. 작품의 분위기가 바뀐 것에 대해 타카테라 시게노리는 블랙대, 호리 나가오미 프로듀서는 어둡게 하자고 했고, 요시카와 스스무 프로듀서는 밝게 하자고 의견이 갈렸는데, 블랙은 호리의 의견을 따르고 RX는 요시카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2년 뒤 지구전대 파이브맨에서 호시카와 후미야 파이브 블랙 역을 맡게 되는 코바야시 류에이라는 배우 말에 따르면 원래 속편 TV판 기획이 있었고 자신이 신작의 주인공일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고 한다. 요시카와 스스무가 훗날 밝히길 가면 라이더를 패러디한 코미디 가면놀이다가 인기를 끄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프로젝트를 접었다고 한다. 진가면 라이더 서장은 쇼와 라이더 시리즈 3기의 세 번째 작품이자 단발 작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정식 명칭이 진가면 라이더 서장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래는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시리즈를 더 전개해 나갈 기획이 있었지만 흥행도 성공하자 토에이는 방침을 바꾸어 당시 반다이와 협력 기획을 하면서 대량 판매를 추진하여 후속편 대신 결국 완전 신작을 만드는 기획으로 바꾸었고, 이 결과물이 지오와 제이. 일단 속편은 보류한 채 신작 제작에 나섰지만 지오와 제이가 골드리크 흥행을 노린 무리한 제작 때문에 결과물이 시원찮아지면서 진가면 라이더의 속편 계획 역시 좌초되었다. 원작이 표방하던 괴기 속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한 분위기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변신 장면, 상당히 기괴하게 생긴 적 괴인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역대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 최초로 성인층을 타겟으로 한 작품으로 애로한 장면 또한 존재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주시청층을 성인으로 잡았을 뿐이지 성인용 작품은 아니다. 가면라이더 지오는 쇼와 라이더 시리즈 3기의 네 번째 작품이자 단발 작품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감독 아메미야 케이타는 가면라이더를 리얼타임으로 시청한 세대이기도 해서 그는 이 작품을 가면라이더 2로 홍고 타케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기획하고 있었지만 제반 사정이 안 되어서 실패했다고도 하고 진가면라이더의 후속으로서 기획된 적이 있다고도 한다. 또한 원래는 90분가량의 단독 개봉이 목적이었지만 이 역시 실패해서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와 특수로봇 잠퍼슨과 동시 개봉하게 되었고 러닝타임도 45분가량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스토리가
스토리가 굉장히 심플하고 주연들을 제외한 캐릭터들도 비중이 부족하며 설명되지 않은 떡밥들도 조금 남아있다. 당초 가면라이더 제이는 이 작품 후속 기획이었다고 하고 SIC 히어로 사가에는 두 작품이 동일 세계관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제작에 소요한 돈은 3억엔이고 이런저런 비용을 정산한 후에 배급 수익은 5억엔으로 흥행에는 성공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했으면 더 높은 성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실제로 같은 감독이 만든 GARO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름 성공했다는 점을 볼 때 더더욱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되었음에도 쇼와 라이더 중에서도 역대 최고를 달리는 영상미와 액션, 쇼와 특유의 정통파 고독한 개조인간 히어로의 정수라 칭할 만한 스토리 등 팬들 사이에서 숨겨진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 알기 쉬운 스토리 덕에 가끔씩 입문작으로 추천되기도 한다. 일본 내에서도 고정 팬층이 나름 존재하는 작품, 엔딩 장면 또한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그리고 등장 괴인들이 역대 라이더 시리즈 중 가장 끔찍하고 징그러운 것으로 유명하다. 전체적으로 생체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강한 디자인이며 특히 등장 괴인 중 하나인 거미 여자는 전작의 괴인은 그냥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호러틱한 디자인과 연출을 자랑한다. 게다가 같이 등장하는 박쥐 사내 역시 거미 여자 못지않게 매우 징그럽다. 2년 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2와 전체적인 스토리 플롯이나 구도가 유사하다. 또한 쇼와 라이더 시리즈 중 유일하게 거대한 규모의 악의 조직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기도 하다. 가면라이더 제이는 쇼와 라이더 3기 5번째이자 쇼와 라이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이 작품 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거대화하여 싸우는 라이더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찬반양론이 일었다. 거대화해서 싸우는 히어로라는 것은 울트라 시리즈의 정체성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전작에 이어 감독을 맡은 아메미야 케이타와 원작자 이시노모리 쇼타로도 반대했지만 제이의 거대화는 제이 본래의 능력이 아닌 대자연의 기적 같은 것이라는 말과 세일즈 포인트로서의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은 이 거대화가 가면라이더 제이의 아이덴티티가 된 현재를 보면 제이의 거대화를 받아들인 선택 역시 마냥 틀리지만은 않았을지도. 자연보호를 작품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작품의 대립 구도가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생명을 없애려는 자들 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쇼코와 가면라이더 1호 2호 간의 대립 구도에도 들어맞는다. 가면라이더가 원래 내포하고 있던 테마가 시대를 걸쳐 다시 부상한 결과로 제이가 태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공식적으로 관여한 마지막 가면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쿠우가는 그론기라는 미확인 생명체들에 의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경찰과 사람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청년 고다이 유스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괴기 특촬물이 아닌 형사 드라마로서의 요소도 가미되어 방영 당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무엇보다 인기 남자 배우가 꽤 나온 데다가 드라마로서의 요소가 강해서 어른들도 무리 없이 볼 수 있게 되어 특히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인기를 누렸다. 이 현상을 일본에서 오다기리 효과라고 부른다. 오프닝 가사나 선전 문구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옛 시리즈의 오마주와 리메이크, 전작들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개조인간, 악의 비밀결사, 전투원 같은 설정이 사라진 것인데 외과 수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러한 설정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방송국 측에서 개조인간이라는 그림자를 지닌 어두운 주인공은 싫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나 지향점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러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영석 아마담이 계속 고다이의 신경계를 침식하기 때문에 계속 변신하면 나중엔 뇌까지 맛이 간다라는 암울한 전개로 이어진다. 이 작품 즈음부터 특촬물에도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된 것은 시대적인 흐름 탓인데 옛 영웅물의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 설정과 배경 설정에 아주 공을 들였다. 이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찍고 넘어갔던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각 에피소드가 굉장히 길어져서 2편으로 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이후에도 이 스타일은 데노, 디케이드, W, 오즈, 호재 등으로 이어진다. 여성 라이더의 등장도 기획안에 존재했었다. 여성 라이더는 2년 후에 후속작인 류우키부터 등장하게 된다. 토에이는 오래 전부터 가면 라이더가 아닌 새로운 오리지널 히어로를 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흥행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하면서 이시노모리 쇼타로 사후 새로운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에 편승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은 시도에 가면라이더를 융합한 기획이 바로 가면라이더 쿠우가이다. 기존의 특촬 히어로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작품 덕택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작품이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BLACK RX가 그랬듯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시리즈가 일탈을 계속한 탓에 그토록 파격적인 면을 강조한 본작이었건만 지금 보면 오히려 이쪽이 준수해 보인다. 우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가면라이더 BLACK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내용면으로도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전형적인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중시된 것은 리얼리티,
기존작들로부터 일탈이 테마인 작품은 아니다. 헤이세이 라이더 중 유일하게 다크 라이더나 2호 라이더를 포함해 1호 라이더를 제외한 다른 가면 라이더가 존재하지 않는 작품으로 주인공 이외의 가면 라이더나 다크 라이더는 후속작부터 등장한다. 부드러운 히어로라는 요소는 기존 히어로물 팬들에게는 반발도 나름 일으킨 모양이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진지한 드라마나 리얼한 살인 묘사 때문에 무섭다는 인식이나 거부 반응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완성한 훌륭한 드라마는 호평을 받았고 완구들을 포함한 관련 상품들의 매상은 반다이에게 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장착 변신 시리즈의 데이트는 반다이가 발매하는 캐릭터 완구의 새로운 시리즈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한다. 가면라이더 아기토는 21세기에 처음으로 방영한 가면라이더로 전작인 쿠우가가 엄청난 대성공을 거둔 덕분에 아기토를 기점으로 현재까지도 가면라이더가 시리즈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디 가면라이더 쿠우가만의 후속작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전작의 완성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해서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물론 쿠우가의 후속작이란 개념은 일부 설정에 남아있어서 도중에 미확인 생명체를 언급한다던가 쿠우가와 유사한 가면라이더를 보유한 경찰이 활약하는 모습 등이 나온다. 타카데라 시게노리에서 시라쿠라 시니치로로 PD가 바뀐 후 전작에 비해서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되었으며 배우도 신인 위주로 뽑은 결과 외모는 준수하지만 연기력은 떨어지는 배우들이 주역인 작품이 되었다. 설정을 일일이 밝히지 않고 전투에 대한 묘사도 적어진 대신 3명이나 되는 주역들의 독자적 시점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스터리 드라마스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극 중에서 계속 수수께끼를 던져 떡밥을 무한히 양산했으며 작중 인물들의 갈등 요소가 극대화되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의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첨가된 라이더, 이렇게 잘생긴 주역들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의 떡밥을 계속 던진 반동, 특유의 신비스럽고 몽환적인 작품의 분위기 때문인지 작품의 시청률은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 중 최고를 자랑한다. 기억 상실에다가 스토리상으로는 중후반부에서나 활약하기 시작하는 주인공 치가미 슈이치보다 오히려 히카와 마코토와 호조 토오루의 경찰 드라마가 내용을 이끌어 간다는 느낌이 강하며 아시아라 료는 비중 자체는 적지만 라이더 최고의 불행남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발산했다. 전작인 쿠우가에서 공포를 주는 묘사에 대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작에서는 직접적으로 공포를 주는 리얼한 묘사는 완전히 사라졌다. 언노운의 살인 행위는 일명 불가능 범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익사시키기, 자연발화, 사람을 벽 속에 매장시키기 등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살인 묘사를 택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살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미스터 가면라이더라 불리는 타카이와 세이지가 이 작품부터 주역 슈트 액터를 맡기 시작했다. 헤이세이 일기 시리즈 중에서 방영 횟수가 제일 길다. 원작자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느낌을 내기 위해 사이보그 009를 초안으로 삼아서 어레인지했다고 한다. 변신 가면라이더 류키는 이전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인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헤이세이 시리즈 처음으로 한 작품 내에 10명 이상의 가면라이더가 나오기 시작한 작품. 각각의 라이더들의 개성이 잘 살아있어 슈퍼 변호사 키타오카 슈이치가 변신하는 졸드라든가 악질 범죄자 아사쿠라 타케시가 변신하는 오자의 경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렸다. 기존의 가면라이더의 개념을 파괴한 작품으로 일단 이 작품의 가면라이더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강화복에 불과하다. 라이더 배틀을 주최자 칸자키 시로가 망설임 없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라이더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리즈들과 달리 뒤틀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13명의 가면라이더들이 배틀로얄을 벌인다라는 설정으로 인해 가면라이더 간의 싸움을 마케팅으로 내세운 첫 번째 작품이다. 게다가 오토바이인 라이더 슈터 역시 현실에서 미러월드로의 이동수단에 불과할 뿐이라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느낌이 굉장히 였다. 이런 점들은 기존 팬들의 마찰을 일으켰지만 이 작품 덕분에 이후에 나온 시리즈들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워낙 파격적인 설정들로 점철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이 작품을 일컬어 가면라이더계의 직원담,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이단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래 작품의 초반 구상 단계에서는 가면라이더가 총 10명이 등장해 주인공이 매주 다른 라이더와 싸우는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한다. 괴인도 원래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싸움을 망설이는 주인공이 매 에피소드마다 계속 라이더와 싸우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에 10명 중 특히 개성 있던 13명만 남기고 주인공이 망설이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로 미러 몬스터를 설정했다라는 내용은 13명의 라이더 등장을 윗선에 납득시키기 위해 지연해서 드림인 설정이라고. 그 13명도 원래는 전부 등장시킬 계획이 없었고 몇 명은 주인공이 모르는 곳에서 죽은 라이더로 설정했다고 한다. 즉 극장판에서만 나오는 파미나 류가 TV 스페셜에서만 나오는 베르데와 RIDRTIM이 가면라이더 류키에서 나오는 어비스는 결과적으로 TV판에선 주인공이 모르는 곳에서 탈락하고 죽어서 작중 등장하지 않는 라이더가 되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13명의 가면라이더란 설정은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만화판 가면라이더의 한 에피소드를 방불케 하여 팬들에게 하나의 존경 요소로서 작용하게 됐다.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가전제품을 무기로 사용하는 참신한 설정과 단순한 괴인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오르페녹이 인간 세상에 겪는 소외와 배제, 그런 오르페녹들을 선동해 사람을 습격하게 만드는 초거대 기업 스마트 브레인의 암약 등 리얼한 요소가 잘 먹혀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또한 시리즈로서는 드물게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벨트를 통해서 변신하여 맞선다는 설정과 벨트 쟁탈전을 주 전개로 잡았다는 것 또한 신선했으며 그만큼 벨트에 대한 비중이 꽤 올라가게 되는 작품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수준급에 들만한 화려한 액션도 한몫했다. 괴인에 대한 해석도 이전작들과 판이하게 달라져 인간이 가해자이고 괴인이 일종의 인간사회에서 소외된 자들로서 포커스를 맞추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한 수준급의 초반부의 몰입도가 고평가받으며 헤이세이 라이더 입문작으로 데노, 더블 등과 더불어 많이 꼽혀왔다. 쇼와 가면라이더 시리즈 하나인 가면라이더 X를 오마주한 파이즈 배틀폼 디자인과 무장 구성 등 선대 가면라이더에 대한 존중 또한 담겨있다. 하지만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했던 초반에 비해 중반부터 용두사미급의 전개가 이뤄져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이야기는 많아졌지만 그걸 제대로 수습도 다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만다. 최종 보스이던 아크 오르페녹이 블래스터 폼에게 순식간에 당해버린 후 죽지 않고 비밀리에 회복 중이라는 결말로 본편을 끝내버려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전 에피소드 및 극장판을 담당했던 이노우에 토시키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비판이 큰 부분은 초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 진행 기믹이 완전 다르다는 것. 파이즈의 초반 중심은 분명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샌가 이야기의 중심은 인간과 오르페녹의 종족 공존이 되어버렸으며 꿈 얘기는 그냥 꿈은 소중한 거야 라고 한 뒤 잊혀졌다가 파이널 에피소드에서야 타쿠미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어물쩍 넘어갔다. 이 때문에 초반부의 명대사이자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줬던 너 그거 알아? 꿈을 품고 있으면 때로는 굉장히 서글퍼지지만 때로는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하더군. 내겐 꿈이 없어. 하지만 꿈을 지키는 건 가능해 라는 이누이 타쿠미의 명대사는 어떤 의미로 묻혀버리게 되어버렸다. 굳이 변론하자면 스토리의 주요 인물인 키바 유지가 줄곧 공존에 대해 생각해왔고 주인공인 이누이 타쿠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랐다는 것에서 그러한 꿈이 구체화되어 후반부의 주제로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 타쿠미가 최종적으로 품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랬던 것 그리고 키바 유지의 종족 공존의 키워드와 엮었더라면 종족 공존으로 인한 인간, 오르페녹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꿈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종족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 결론적으로 멋진 비주얼과 참신한 설정들, 그리고 화려한 액션씬과 초반의 깊은 몰입도에도 불구하고 중후반부에 떨어진 텐션과 변질된 주제의식으로 인하여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심플하면서도 멋진 디자인들과 라이더즈 기어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중독성 있는 영어 사운드, 그리고 그것들을 잘 살려주는 연출과 액션은 방영 수십 년이 넘은 지금도 평가가 아주 좋으며 꾸준한 인기 덕분에 20주년 기념으로 TV판의 속편도 나왔다. 가면라이더 블레이드는 1에서 15화는 세계관의 주요 설정을 흥미롭게 못 풀고 전개도 느려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문하려는 팬층이 초반부를 못 견뎌서 그냥 스킵해버리면 안되냐 물어보면 고평가 받는 후반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결국 봐야 한다. 때문에 못 버티겠으면 입문으로 비추천이라고 한다. 일단 온드로아라고 불리는 주역 배우들의 발연기와 뭉개진 발음에서 나온 밈도 초반부에 몰려있는데 이는 진지하게 감상하기엔 장면에 몰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에 가깝다. 부실한 CG 역시 초반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전작인 파이즈는 당시 기준으로 화려한 CG로 호평을 받은 만큼 블레이드에 뒤떨어지는 CG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위에 13화에서 블레이드가 필살기를 날릴 때 허우적거리면서 달리는 모습은 허접한 CG와 분위기 깨는 자세 때문에 아예 웃긴 수준이며 전체적으로도 색채가 칙칙하고 영상미가 떨어지는 편이다. 프로듀서 히카사 주는 중간부터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생각했고 메인 각본가를 아이카와 쇼로 교체했다. 아이카와 쇼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라 공동 프로듀서인 타케베 나오미는 반대했었지만 히카사가 아이카와의 안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그대로 가게 되었다. 정작 아이카와 쇼는 인조인간 키카이더 등 이시노모리, 쇼타로 작품을 좋아했고 이시노모리에 대해 연구한 것도 있어 이게 왜 안되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카와 쇼가 완전히 메인 각본을 맡게 되는 30화부터 초반부에 평가를 뒤집는 반전이 일어났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강해지는 주연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겨나가는 실현, 디자인과 액션 연출의 발전, 흥미진진한 설정, 동료의 강조, 끝까지 주제를 일탈하지 않는 깔끔한 이야기 구조 등의 소년만화적인 요소로 중반 이후 몰입도는 수준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전작 가면라이더 파이즈 초반과도 견줄 만큼 단연 최고로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호평받은 부분은 결말로 손꼽히는데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하나의 선택지가 강요된 상황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희생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돌파하는 영웅적인 엔딩이 평가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단순히 강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싸우고 그 적을 끝장내는 것으로 작품 내 갈등 구조를 얼버무리고 끝내는 용두사미식 결말이 많은 헤이스
헤이세이 일기 시리즈 중 희귀하게 갈수록 평가가 호전된 작품이 되었다. 가면라이더 히비키는 완전 신생을 제작 컨셉으로 내걸은 작품. 한간에서는 오랫동안 초기엔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전혀 별개인 특촬물로 기획됐지만 원래 제작하려 했던 2005년작 라이더 기획이 펑크가 나서 이 작품으로 땜빵했다라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졌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가면라이더로서 제작된 게 맞다. 처음에는 원작자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다른 작품인 변신닌자 아라시의 리메이크를 지향했으나 때마침 같은 시기의 닌자를 모티브로 한 환성신 저스트라이저가 방영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는 바람에 결국 기각. 그래서 이번에는 주술과 마법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컨셉을 바꾸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옆 동네의 다음작이 마법스는 전대라서 또 다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일본풍 히어로로 컨셉을 잡았다가 여러 고안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히비키다. 이야기면에선 가면라이더 아기토 이후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수많은 복선과 복잡한 수수께끼 풀기 요소가 없어지고 대신 오니를 만난 소년 아스무의 성장담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작품도 전작의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와는 달리 하드하거나 진지한 부분이 거의 없는 밝은 분위기가 되었다. 또한 본작의 라이더들은 대부분 온화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며 전작들과는 달리 싸움에 대한 갈등이나 마음의 어둠 같은 게 묘사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라이더끼리의 충돌은 거의 볼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며 게임판에서도 라이더끼리의 대전이 싸움이 아니라 시합이란 형태가 되었다. 극 초반엔 동양풍의 잔잔한 분위기와 뮤지컬적인 연출, 악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점 등이 꽤 독특한 느낌을 줬지만 중반 30화부터 프로듀서인 타카데라 시게노리와 주요 스태프들이 교체된 후 이노우의 토시키가 각본을 잡고 나서부터 작품의 분위기가 변하게 된다. 특히 최종화에선 시작하자마자 1년 후라는 전개는 매우 뜬금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란 분위기로 끝나버렸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29화까지를 완결로 정하고 30화 이후부터는 히비키 시즌이로 정하거나 아예 흑역사라며 없는 작품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가면라이더 카부토는 디자인 모티브로 자주 활용되었던 곤충을 본격적으로 테마로 승화시킨 작품. 라이더스러움을 최대한 배제한 히비키와는 정반대로 기존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덴티티를 전부 부활시킨 게 특징이다. 모티브까지 곤충임을 생각해보면 원점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GECT라는 조직이 1999년 시부야에 떨어진 운석과 함께 온 괴인 웜과 싸우기 위해 마스크드 라이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가면라이더들이 웜과 싸운다는 이야기이다. 비주얼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중장갑의 마스크드 폼으로부터 곤충이 허물을 벗는 듯한 연출의 캐스트오프를 통해 라이더 폼이 되는 2단 변신이라든가 라이더와 웜이 클락업이라는 능력을 이용해버리는 초고속 전투라든가 죽을 때 화려하게 폭발하는 웜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본작부터 영상 촬영본의 초당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진다. 히비키까지의 헤이세이 라이더를 먼저 보다가 이 작품의 이후의 라이더를 보고 나면 갑작스러운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 연출과 캐릭터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스토리는 좀 뒤처진다는 평이다. 본인이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성의 시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성이 넘치는 등장인물과 대사, 적절한 개그, 섬세하고 세련된 카메라 구도와 연기합 같은 연출, 멋진 CG를 포함한 전투신, 출시 후로 여러 작품들이 나온 지금까지도 대단히 호평을 받는 라이더 디자인 등을 통해 이미지로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으나 그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도 스토리의 주제를 제대로 못 보여준 채 캐릭터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날림이나 급전개가 난무해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쁘다. 급전개가 너무 심한 나머지 앞내용과 뒷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다음 화와 전화 사이에 무슨 공백이 있는가 하는 게 느껴질 정도이며 그뿐만 아니라 한 화에서도 이런 띄엄띄엄 넘어가는 전개가 많아서 중간에 놓친 장면이 있나 싶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게다가 복선도 없이 뜬금없게 캐릭터나 설정들이 마구 변경되고 추가되어 특히 캐붕이 매우 심하다. 카부토를 한번 정주행하고 나면 분명 수많은 라이더 장착자 모두가 하나도 묻히지 않고 임팩트가 또렷하게 남는데 정작 스토리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평이 여기에 기인한다. 팬들도 스토리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며 안티들도 캐릭터성 좋고 디자인이 멋진 것은 다 인정한다. 여기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팬이 되느냐 안티가 되느냐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가면라이더 데노는 진지하거나 암울한 분위기를 고집했던 이전작들의 전통에서 벗어나 시리즈 처음으로 밝고 코믹한 희망찬 분위기를 테마로 제작되었다. 이는 프로듀서가 어쨌든 밝은 이야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만 시종일관 개그만 남발하는 건 아니라서 때로는 기존의 라이더 시리즈들과 비슷하게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노선을 과감히 틀기도 한다. 이런 명과 암이 적당히 공존하는 스토리 플롯은 다음 작품들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데노 이후로는 스토리가 갈수록 과격해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밝은 분위기로 포커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라이더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전차지만 괴인의 모티브는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생물로 맞춰져 있다. 라이더의 모티브가 열차가 된 것에 대해선 시라쿠라 시니치로 프로듀서가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이 보다 친밀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정작 안노 히데아키는 이 작품을 안 봤다는데 명작인데 왜 안 봤냐는 질문에 라이더가 기차를 타야지 전차를 타는 건 좀 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편. 미래에서 온 침략자 이매진이 계약자에게 빙의해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시간의 운행을 지키는 전사인 데노가 해결해주는 전형적인 히어로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기승전결 안에서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 상당하고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절대로 대충 만든 것은 아니다. 애초에 시간과 기억이라는 테마 자체가 이야기 플롯을 세세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가면라이더 히비키 이후로 2년 만에 에피소드별 서브 타이틀이 다시 부활하였고 이 작품 이후 쭉 서브 타이틀이 나오고 있다. 쿠우가 이후로 오랜만에 아군 측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작품이다. 주인공이나 아군 측의 주역에서 단 한 명도 사망한 이가 없으며 사쿠라이와 같이 소멸하는 인물도 머지않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적 괴인에 의한 살인 묘사도 적고 과거로 간 이매진의 파괴 활동에 휘말려서 죽은 일반인도 현대에 있는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있는 경우엔 괴인을 쓰러뜨리면 소생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역대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 사망자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 최초로 변신 시 벨트에서 AR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나오면서 변신하는 연출이 도입되었다. 이 덕분에 변신 CG의 현실감과 입체감이 늘어나고 더욱 멋있는 연출을 사용 가능하게 되어 후속작들에서도 절찰리에 사용되고 있다. 높은 인기 덕분인지 종영 이후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꾸준히 관련 매체에서 얼굴을 비춰주고 있다. 극장판 제작 횟수만 무려 6번이며 콜라보 출연은 훨씬 더 많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와의 크로스오버를 최초로 실현한 작품도 바로 데노다. 동심 파괴 없는 감동적인 전개 및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헤이세이 라이더 중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며 흥행에도 대성공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어른이 봐도 충분히 재미있다는 평이며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주연 배우 사토 타케루가 인기 배우가 되면서 라이더에 관심이 없지만 이 작품을 보는 시청자도 늘어났으며 팬덤 규모가 매우 크다. 가면라이더 키바는 제목의 유래는 킹 오브 뱀파이어의 약자. 처음 구상했을 때는 가면라이더 블러드였다고 한다. 이후 저 명칭은 10년 후에 다크라이더 명칭으로 재활용되었다. 전체적인 테마가 가톨릭풍 다크 판타지라 라틴 드라마 특유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막장 스토리 클리셰를 충실히 따르는데 이 때문인지 유달리 다른 작품들보다 기행이 자주 범람해서 가면라이더판 막장 드라마로도 불린다. 오죽하면 맨정신으로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 가면라이더라고 지칭하지 않은 2000년대 마지막 작품이며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 최초로 변신 시에 뱅크신을 사용한다. 작품 외적으로 보면 큰 인기를 누린 전작을 벤치마킹한 흔적이 보인다. 평상시에는 아지트에 짱 박혀있는 괴인들이 주인공이 부르면 주인공한테 깃들면서 무기와 색깔이 바뀌는 폼체인지 방식 등 또한 전작에서 큰 수익을 거둬서 예산이 넉넉했는지 초반에는 고퀄의 필살기 뱅크신 을 만드는 등 CG 연출이 풍부했다. 1986년과 2008년의 주인공과 히로인이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이 큰 특징.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본작 전용의 타이어 밴드 TTRA, FANG를 시작으로 많은 캐릭터가 자신이 부른 테마곡을 가지고 있다. 뱀파이어를 비롯한 기타 다른 서양 전래 괴물들과 그들을 물리치는 헌터 등 고딕풍의 설정을 주요 소재로 한 비주얼과 몰입도는 호평을 받지만 스토리나 개연성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 현재와 과거의 독특한 연기 방식이 주목받았으나 정작 방영 당시에는 이해에 혼란을 주고 번잡하다는 평이 많았다. 후반부에 과거 사이드가 없어진 것도 당시의 전개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 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스토리의 모순점이 자주 포착되어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것 외에도 완구 쪽에 탑재된 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비판 요소로 꼽힌다. 예시로 키바 엠페러 폼의 바샤 피버는 분명 완구상으로도 존재하는 기믹임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이크사 라이저도 여러가지 모드 기믹들을 구현해놓고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 묻혔고 캐슬도라는 슈도란 외에 다른 사형 몬스터들이 떨어진 매출 및 제작비 절감으로 잊혀졌다. 본의 아니게 완구 오리지널 기믹으로 전락한 것. 사실 복선 문제는 제치두고서라도 과거 편 사이드가 비교적 완성도가 더 높은 편이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 편도 후반부에 폭풍처럼 몰아친다는 각본과 스타일 덕택의 후반부도 박진감이 넘치고 몇몇 전개상의 무리수 빼곤 나름 괜찮게 진행되는 편이다. 결말부의 네오 판카이아 때문에 멀쩡한 그게 흥의 안드로메다로 갔다는 불평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잘 마무리 짓고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아무튼 장단점이 극명하다는 점 때문인지 유달리 다른 작품들보다 완성도에 대한 내려치기를 심하게 당한 작품이다. 일단 전작인 데노가 너무 크게 흥행한 탓에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는 것도 있고 과거작이라 세세한 정보량이 적어 교차 검증이 어려웠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 그래도 현재는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요약되고 있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는 세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붕괴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크로스오버물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주인공인 카도야 츠카사 이꼬르 디케이드는 역대 헤이세이 주역 라이더들로 변신하는 것을 비롯 그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등의 10주년에 걸맞은 무지막지한 설정을 가졌다. 일부에서 리이미지네이션으로 설정이나 배우가 바뀐 것 등으로 인해 초반에는 팬들에게 욕을 좀 먹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거기다 대신에 신규 라이더나 오리지널 괴인이 등장한다거나 어른의 사정으로 원작에서는 구현되지 못한 설정을 구현하니 그런 쪽으로 본다면 나쁘지만도 않다. 그 외에도 신규 팬들이 쿠우가나 아기토 같은 좀 오래된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특히 방영된 지 오래된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상품이 새로 판매되기까지 했다. 이 작품 방영 이후에 쿠우가나 다른 가면라이더 시리즈 관련 설정이 갱신되기도 했다. 일부의 스토리 전개는 각 라이더가 사는 세계로 디케이드가 이동한 뒤 2화에 걸쳐 전개 결말식으로 끝나고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2부 역시 기본 구조는 변함없다. 에피소드 하나당 2화로 구성하는 방식은 가면라이더 쿠우가나 가면라이더 데노에서도 써먹었던 안정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이다. 가면라이더 W는 방영 전에 공개된 슈트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지만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매력적인 캐릭터, 감동적인 결말로 상당한 호평을 받은 작품이며 쿠우가 데노와 함께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힌다. 스토리는 가이무, 에그제이드, 빌드처럼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제나 고스트처럼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자드나 드라이브처럼 왕도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코믹함과 시리어스함이 적당히 섞여있다. 보통 TV판이 좋은 평을 들어도 극장판이나 V시네마, 기타 외전에서 말아먹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보이는 작품이 하나씩은 나오는 헤이세이 라이더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극장판이나 V시네마에 이르기까지 호평이다. 전작인 디케이드가 워낙 안 좋은 쪽으로 말이 많았던지라 상대적으로 평가가 오른 것도 있다. 항상 어른의 사정이 많이 개입해 호평을 자주 듣는 가면라이더 극장판 중에서도 호평을 듣는 가면라이더 X 가면라이더 포제 오즈 MOVI 대전 MEGAMAX 가면라이더 W FREVER 에타스 운명의 가이아 메모리 모두 더블이 주인공이거나 주인공급으로 활약하는 영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부분. 그나마 단점을 꼽는다면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CG 퀄리티가 다소 어설프다는 점. 카부토나 파이즈의 가속 연출과 엑셀 트라이얼 폼을 비교해보면 눈물이 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서도 개연성, 캐릭터성 등의 측면에선 악역인 키리히코가 마지막에 애양민으로서 긍정적으로만 비춰지는 점과 후반부의 소노자키 와카나의 갑작스러운 캐릭터 변화, 재단 X 및 카즈준의 갑툭튀와 같은 세부적인 몇몇 요소에서 억지스럽거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아쉬운 평이 없지는 않다. 히로인인 나루미 아키코도 초반부의 민폐 및 다혈질적인 성격에 배우의 외설 사건까지 있어서 히로인으로서의 평가는 좀 아쉬운 편이다. 이후 2021년 NHK가 주최한 전 가면라이더 대투표에서 작품 부문 2위, 라이더 부문 2위를 차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기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헤이세이 출신 라이더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가면라이더 데노를 상대로 견주고도 막상막하 취급을 할 정도의 인기를 자랑하며 위자드와 같은 10주년 기념조차 묻혀질 정도로 현재 진행형으로 상당한 푸시를 받을 정도. 실제로 모든 헤이세이 라이더를 통틀어 극장판이나 웹버전 등 본편에 외전 내지 연장선 격인 작품을 제외한 정식 후속작이 나온 작품은 이 작품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면라이더 오즈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성적을 올린 작품,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팬덤에서도 인기 많은 작품이며 수작에서 명작 사이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우선 가면라이더는 각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리즈이며 때문에 산조 리쿠와 함께 가면라이더계 2대 각본가로 평가받았던 코바야시 야스코가 각본을 맡은 이 작품이 성공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히노 에이지와 앙크의 콤비는 전작 W 콤비와 비견되는 콤비 주인공으로서 인기가 높으며 고토 신타로나 카자리와 같은 진지한 캐릭터부터 시라이시 지오코, 다테 아키라 같은 개그성이 강한 캐릭터들도 캐릭터성이 죽지 않는 강한 매력을 풍긴다. 물론 이들 중 최강의 캐릭터성을 가진 것은 기행사장의 대명사가 된 코우가미 코우세이, 또한 작품의 주제인 욕망과 그것을 통한 구세에 대해 잘 표현했다는 평가. 특히 최종장을 시작으로 로스트 앙크전부터 매화마다 꼬리를 무는 수많은 명장면들, 앙크와 에이지의 고조되어가는 갈등, 여운이 많이 남는 멋진 결말과 함께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지는 않은데 메인 악역인 그리드 4인방이 뒤로 갈수록 병풍이 되거나 아깝게 소모되고 떡밥을 푸는 데에는 지지부진한 데다 스토리를 푸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본래 없었던 설정을 끼워 넣는 등 코바야시 야스코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후반부까지의 스토리 진행이 박진감이 떨어지고 흐지부지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가면라이더 데노와의 비교도 피할 수 없었으며 상당히 비슷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가면라이더 포제는 우주를 동경하는 고교생들이 활약하는 가면라이더판 청춘 학원 드라마를 표방한 작품. 덕분에 학원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들이 여기저기 자주 보인다. 혼자 튀는 주인공, 소꿉친구 히로인, 운동계 부장,
학교의 아이돌 등 원래 주 각본가인 나카시마 카즈키의 말에 따르면 킬라킬을 기획하는 이후에 포제에 일이 들어왔는데, 포제가 고등학교로 무대가 정해지자 킬라킬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포제는 미국의 고등학교 같은 느낌으로 하고 킬라킬은 쇼와 시대의 고등학교 같은 느낌으로 정했다고 한다. 때문인지 80년대 미국 고교 청춘물의 아이콘격인 조찬 클럽의 영향이 강하게 묻어나는데, 캐릭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며 우주를 소재로 한 라이더로 백색을 기조로 한 컬러링도 그렇고 우주개발용 개조인간이라는 설정을 가진 가면라이더 슈퍼마이너스 1을 등학생과 우주라는 요소에서는 용자지령 다고온 전자전대 맥가레인저, 고속전대 터보레인저를 연상케 하는 부분, 또한 로켓을 모티브로 한 머리 부분의 디자인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원작자 이시노모리 슈타로의 다른 작품 우주철인 쿄다인의 스카이제를 떠올리게끔 한다. 처음 방영됐을 때는 라이더의 디자인이나 전작과는 다른 형식의 스토리 진행 등의 문제로 평이 좋지 않았으나 반다이 매직의 효과로 지금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복잡하게 의미부여하고 분위기 잡으려는 것보단 호쾌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반응도 있다. 액션씬 같은 경우에도 액션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의 영향인지 꽤나 다이나믹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는 눈요깃거리가 상당하다고도 할 수 있을 듯. 이전 라이더 시리즈와는 이질적인 분위기나 디자인 등으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본작만의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 모난 전개가 없고 스토리 면으로도 40주년 기념작에 걸맞은 수작이라는 평. 가면라이더 위자드는 방영 전 벌레눈이 없는 것만 제외하면 디자인에서부터 호평이 있었고 실제 일화에서는 양질의 CG와 조화되어 상당히 호화스러운 연출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도 헤이세이 라이더의 전통적인 고질병인 초반에 아낌없이 투자하다가 예산난으로 인한 CG 비중의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4화에서는 화면 전환으로 폼체인지 씬이 나오지 않았고 5화에서는 소마 하루토가 미리 게이트에 다가가기 전에 막아내서 언더월드 자체가 통째로 나오지 않았다. 1화부터 평가가 굉장히 미묘했는데 처음부터 한 화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한다. 전작에서 이미 본 듯한 요소들 등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애매한 편이었다. 액션씬과 CG에 대해선 상당한 극찬을 받았다. 슈트 액터인 타카이와 세이지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매와 눈이 즐거울 정도의 액션씬을 선보였다.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도 본작만큼 액션씬이 화려한 시리즈는 찾기 힘들다. 스토리 자체는 전작들과 비교해서 딱히 튀거나 자극적인 전개가 없어서 좀 심심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개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다. 안정적인 이야기 전개 자체는 정말 좋지만 너무 어디서 많이 봤던 방식이 아니냐는 평가. 전개가 파탄이 난다고 한 지경이었지만 이전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가 그게 흥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전개가 아니었느냐고 보는 이들이 많다.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스토리는 매우 안정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용두사미들이 넘치는 대다수의 헤이세이 라이더에 비해 기승전결에 정말 충실하다. 그렇게 개성적인 스토리는 아니었음에도 최종장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진다는 평을 받았으며 떡밥과 복선도 모두 깔끔하게 회수했다. 또 덕분에 쿠우가 이후 대부분의 헤이세이 라이더에서 보이는 스토리의 파행이나 캐릭터와 설정의 붕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 디케이드가 그랬듯이 꼭 자극적인 요소만을 집어넣어야만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또 전개는 평탄했을지언정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여운이 남는 에피소드들이 꽤 많았던 편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스토리에 비해 배우들의 연기는 많이 모자르다는 평가. 주인공은 전작의 주인공보단 연기는 잘하지만 다소 밋밋한 데다 이호 라이더의 경우는 아예 캐릭터평을 깎아먹을 정도로 최악의 연기를 보여줬다. 사실 특촬이 젊은 신인 배우를 기용하는 편인 건 맞지만 다소 뻔한 스토리인데 배우들까지 밋밋하게 연기하니 몰입감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한편 한국에선 예상치 못한 공전의 히트를 쳤다. 드래건이랑 가부토는 둘 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케이스임을 생각하면 유일한 특이 케이스다. 90년대 후반생들은 가면라이더 하면 드래건을 떠올리고 2000년대 초반생들은 가면라이더 하면 가부토를 떠올린다면 그 이후 세대인 2000년대 중후반생들은 가면라이더 하면 위자드를 떠올린다. 어쨌거나 여러모로 일본인보단 한국인 취향에 맞았던 가면라이더 시리즈다. 뿐만 아니라 레전드 성우인 최덕희의 복귀 작품이라는 것도 흥행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된 CG 연출 역시 마지막 화까지 화려한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특히 50화에서 나오는 두 마법사의 라이더 키기 격도라는 장면에서는 이게 정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매번 골골거리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연출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하다. 다만 역시 예산 압박을 완전히 피할 순 없었는지 연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몇몇 스타일은 자주 등장하지 못했다. 특히 올드래곤 스타일은 작품에서 총 3번만 등장할 정도로 등장이 적다. 많이 아쉬운 점. 결론적으로는 모범생 마냥 너무 왕도적인 루트를 밟아서 작품이 다소 평이해 보인다라는 게 중론. 현재까지도 완성도 대비 양립된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그래도 혹평보다는 호평이 좀 더 많은 편.
가면라이더 가이무는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내용 변경이 많아서 스토리와 설정에 구멍이 상당하지만 드라마 몰입도 하나는 시리즈 역대급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다. 캐릭터들에 대한 배우들의 열정이 확실히 느껴지는 작품, 또 그 매력을 느끼게끔 만든 우로부치 겐이 본질적인 점은 잘 잡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각본은 혼란스러운데 배우들의 열연이 다 커버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다만 애초에 가면라이더에 애착이 많았고 실제로 처음인데도 걸출한 연기를 선보인 사노 가쿠와 코바야시 유타카, 타카스기 마이로를 뽑는데 영향을 준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중 타카스기 마이로는 가이무 이후 주조연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정된 연기력의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면라이더 팬덤 내에서도 가이무 배우진의 연기는 헤이세이 라이더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더군다나 전작인 가면라이더 포제와 가면라이더 위자드가 둘 다 배우들의 연기가 좋은 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뒷순서에서 호연을 보여준 가이무가 더욱 부각됐던 점도 있다. 올해와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모토는 형사드라마로 제작진은 2기 헤이세이 라이더로 접어들면서 생긴 이화당 하나의 에피소드 구성과 가이무처럼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벗어나 흔히 볼 수 있는 수수께끼 풀이와 사건 해결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이와 연결을 기본으로 잡되 각각 일화 완결로 마무리지어 전 연령대가 작품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 자동차가 메인 소재로 활용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1호 라이더만 봐도 바이크를 절대 타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는 시리즈의 정통성을 주시하던 당시 제작 환경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다. 다만 라이도론이라는 자가용이 있었던 블랙 RX,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인 데노 등 이전에도 오토바이 외에 운전수단이 있는 라이더가 일부 있어서 마냥 새로운 시도까지는 아니었다. 단지 바이크의 유무에 따른 차이일 뿐. 각본가 산조 리쿠는 자동차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면 라이더와 대등한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동차가 없으면 변신하지 못한다는 설정과 함께 자동차 그 자체를 버디로서 묘사하였다. 게다가 가면 라이더 포제 이후로 약 2년 만에 TV판에서 가면 라이더라는 칭호를 공식으로 사용하는 작품이다. 가면 라이더 드라이브 시크릿 미션 이란 스핀오프 드라마도 제작되었다. 방영 초기의 평가는 긍정적. 형사 드라마라는 컨셉도 그렇고 무엇보다 메인 각본이 각본인 만큼 더블의 초반부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액션의 경우엔 좀 애매한 편이었던 가이무에 비해 진일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만에 부활한 라이더, 전통의 필살기인 라이더 킥 연출도 호평이다. 스토리상의 완급 조절 및 이야기 구성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 자극적인 전개를 추구한 전작과는 달리 어두울 때는 어둡고 밝을 땐 밝은 헤이세이 2기 초반 특유의 분위기를 유지한 덕분에 별 잡음은 없는 모양새다. 수사 중에도 가벼운 농담이나 익살스러운 상황이 터지면서 분위기의 하강을 잘 제어했다. 특히 특성과 인물들은 자기 일에는 충실하면서도 하나같이 개성파인데다 웃긴 효과음이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주는 덕분에 아주 적절한 텐션을 유지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적 세력인 로이미드보다 인간이 더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로이미드와 인간이 공범자 관계인 상황이 많이 나오고 로이미드 사건을 해결하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로이미드의 악행을 야기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한 인간의 음모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만악의 근원, 이로 인해 하트는 역대 가면라이더 시리즈 메인 악역들의 안티테제로 대접받고는 했다. 초반에 주로 지적되었던 문제는 가면라이더 W 방영 시에도 지적됐던 주인공의 매력 문제. 주인공이 초반부터 정신적 성장을 마친 상태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는 탓에 고뇌하는 영웅상인 체이스와 고우 등의 조연이 더 인기가 많을 정도였다.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배우들의 연기가 점점 물이 오르면서 자연스러운 연기로 이어졌으며 내용이 전개될수록 더 드라마틱해지는 캐릭터들의 관계라든지 중간 폼이 나오게 되면서 접하는 훌륭한 액션씬과 CG 등이 지적되는 문제점을 커버하였다. 초반에는 체이스가 캐릭터성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띄워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중 없는 타이어 교환과 시그널 교환을 빼면 드라이브, 마하, 체이스 3명 모두 비중을 고르게 가져갔다는 게 중론이다. 각본가가 동일해서 그런지 가면라이더 W가 비교가 되는데 첫 화의 오프닝 장면에서 나오는 클리셰가 비슷하게 느껴졌단 평들이 있다. 또한 큐류 레드와 팡조커의 폭주처럼 본작에서도 마하와 드라이브의 중간 폼인 데드히트가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작의 키 아이템인 시프트카와 시그널 바이크, 폼 체인지인 타이어 교환은 트라이도론을 통해 타이어를 사출해서 교환하는 연출은 나름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CG 비중이 줄어들며 점점 단조로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극중을 보완하기 위해 비중을 희생된 것이다. 이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타이어가 몇 개 있으며 한 번 쓰고는 더 이상 등장이 없는 등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폼 체인지 중에서 취급이 좋지 않을 정도로 안중에도 없는 편. 누구라도 이를 언급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잊혀진 것이다. 涙が溢れるのは
가면라이더 고스트는 스토리를 보자면 단순한 정의와 권선징악의 구도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 가면라이더 시리즈 사상 최초로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히어로다. 또한 소년과 청년, 그 사이의 나이인 주인공의 성장을 그림과 동시에 싸울 때마다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큰 사명을 떠안고 남겨진 시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히어로를 테마로 다루고 있다. 불가사의하고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채용하면서 고스트라는 소재라서 가능한 애절한 감동을 맛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작은 고스트, 안구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모티브를 채용했다. 본작의 가면라이더들은 영웅의 비기를 손에 넣는다라든지 위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을 통해 미야모토 무사시, 아이작 뉴턴, 토머스 에디슨 등 여러 영웅 위인의 이념과 싱크로하여 입수하는 아이템 고스트 아이콘으로 변신하여 세계의 영웅이나 위인의 능력을 무기로 싸운다. 본작의 PD인 타카하시 카즈히로는 인터뷰에서 이처럼 귀신, 유령을 모티브로 한 작품 콘셉트는 시리즈 최초의 작품인 초대 가면라이더가 초기에는 기괴한 액션을 강조했던 것에 대한 원점 회귀를 지향한 것으로 눈이라는 요소도 가면라이더 1호와 가면라이더 2호의 변신 벨트인 타이푼의 형상이 눈을 닮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트한 요괴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기믹과 디자인 면에서는 심플함을 추구하는 한편 가면라이더의 디자인에는 파카라는 의상이 중요한 모티브로 적용되었으며 외장을 바꿔 폼 체인지를 한다는 묘사는 가면라이더 가이무를 참고했다고 한다. 호불호는 갈려도 큰 비판은 없었던 헤이세이 이 중에서 유일하게 망작 취급을 받고 있으며 아예 더 나아가서 헤이세이 라이더의 흑역사로 평가받는다. 다만 엉망진창인 본편과 다르게 외전들은 전부 수준급 완성도를 지녔다는 호평을 받았고 추후에 멋들어진 디자인이나 재밌는 완구, 기믹 등 여러 외적 요소들도 재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본편 빼고 완벽한 작품으로 요약되고 있다. 다만 메인이 되는 본편의 완성도가 매우 좋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망작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할 것이다. 이후 레이와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제로원, 리바이스가 처참한 평가를 받고 끝나면서 본의 아니게 재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 재평가란 것도 저들은 누군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완성도와 별개의 악평이 더 컸지만 이쪽은 그냥 순수하게 완성도로만 망했다 라는 조롱에 더 가까워서 긍정적인 의미는 절대 아니다. 반응이 워낙 나빠서인지 근래의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났다. 작품이 한창 방영 중이던 2016년에 특촬 갤러리에서는 슈퍼전대 시리즈와 울트라맨 시리즈, 레전드 히어로 3국전 또는 쇼와 리메이크인 가면라이더 아마존즈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고스트는 거의 언급이 없는 참상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작품 인기 투표가 열리면 그 가면라이더 히비키보다도 한참 아래인 안정된 꼴찌에 자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최근 2021년 인기 투표에서도 혼자서 25위 안에 들지 못한 위험을 뽐내는 중 본작의 악평으로 인해서 메인 각본을 담당했던 후쿠다 타쿠로는 팬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씌워졌으나 이후 세이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미지와 인지도 둘 다 호전되었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는 첫 공개 당시에는 기대되면서도 우려하는 반응이 있었으나 방영 이후에는 모든 걱정을 전부 날려버릴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줘 헤이세이 라이더 최고의 명작 중 하나가 되었다. TV판이 45화로 완결나며 깔끔한 엔딩을 보여주었으나 지금까지의 에그제이드 특유의 충격적인 전개나 통수에 익숙해져서 너무 무난하여 심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허나 이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2로 엔딩 전평가이며 나중에 나온 V시네마도 강력한 반전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확실한 점은 전작과 달리 용두삼이 결말이 아니라 본작은 대중에게 호평받은 깔끔한 결말이라는 것. 이후에 가면라이더 시리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 이 작품 이후에 모든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다크라이더가 괴인보다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최종 보스 자리까지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4호 라이더나 5호 라이더를 포함해 본편에서 9명 이상의 라이더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OST나 BGM 역시 EDM 장르의 비중이 늘어났다. 가면라이더 빌드는 방영 전에는 빌드의 에그제이드 44화와 극장판 선행 등장 탓에 개연성에 관한 우려가 많았으나 방영 이후부터는 전작을 이은 명작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고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입문작으로 추천이 이뤄지기도 한다. 전쟁을 다룬 작품답게 스토리와 분위기는 역대 헤이세이 2기 중에서도 가이무, 에그제이드와 함께 어둡고 암울하다. 특히 잔혹함은 가이무와 쌍벽을 이룰 수준인데 처음부터 꽤나 무겁고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편성되더니 가면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가는 내용으로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그나마 작중 등장인물들의 소소한 만담과 드립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 시청자 대상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엔 절망적인 묘사가 상당히 노골적인 편인데 이는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며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47화를 본 이후의 감상은 난 유키가 아니라 빌드를 보고 있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가면라이더의 정체성인 싸우는 히어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인간이 변이한 괴물 스매시 그리고 자신의 폭주로 괴인이 된 인간을 정화하지 못하고 아예 소멸시켜버린 센토에게 찾아오는 트라우마까지 히어로로서 싸우는 것이 단순히 정의를 수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 그로 인해 가면라이더로 변신하는 히어로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여준다. 배우들의 연기도 호평받는데
주연들 대부분이 신인이 아닌 경력이 있는 배우들이라 후우가 아마존즈, 블랙선과 더불어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배우들이 상당한 연기력을 발휘한 작품이다. 뛰어난 연기로 작중 분위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뛰어나며 연출 역시 화려해 여러가지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다. 가면라이더 지오는 초반에는 난잡하기 그지없는 전개, 상당히 아쉬운 레전드, 라이더의 활용,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 개변 설정,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 등으로 인해 혹평받았지만 중반부터 매주마다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를 선보이고 나날이 갈수록 상승곡선을 타는 연출과 뛰어난 팬서비스로 매우 큰 호응을 받았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초반의 혹평을 완전히 뒤집어 헤이세이 라이더의 마지막을 훌륭히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명작이라고 할 순 없지만 평작이나 수작 정도 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며 결과적으로 작품성에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 되었지만 팬들을 즐겁게 해준 작품이란 점은 대다수의 라이더 팬들이 동의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와 비교해본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팬서비스가 있는 올스타 크로스오버물이면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매주 충격적인 전개를 선보이며 떡밥을 착실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 또한 주인공인 토키와 소고도 카도야 츠카사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각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비교한다면 디케이드가 용두사미인 반면 지오는 사두용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선 인물들의 매력과 개성이 호응을 받고 있지만 방영 초기에는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급급해서 떡밥이 풀리기 전에 주인공이 주요 인물임에도 작품에 몰입하기 힘들게 한다라는 평을 받았었다. 주인공인 토키와 소고가 수험생이라는 신분임에도 수험까지 포기한 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동기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시종일관 왕이 될 거라는 말만 떠들어서 전혀 공감을 못 주고 시청자들은 소고에게 감정이입이 힘들었다는 것, 또한 레지스탕스 캐릭터들인 묘코인 게이츠와 츠쿠요미에 대해서도 평이 묘했었고 그나마 개성이 넘치다라고 평을 받았던 것도 워저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네타 요소에 한정해서였다. 하지만 떡밥이 차차 풀려나가는 동시에 배우들의 물오르는 연기력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캐릭터들이 고유의 매력과 개성을 자리 잡아가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주인공인 소고의 경우 충격적인 과거와 아픈 사연, 자신의 미래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서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일기 라이더였던 이누이 타쿠미를 연상하게 하는 발군의 전투 센스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이다. 헤이세이 라이더를 기념하는 동시에 마무리하는 크로스오버 작품에 걸맞게 가면라이더 디케이드를 반면교사 삼아 배운 것인지 이전의 가면라이더 작품의 총체적인 팬서비스는 호응을 받고 있다. 가면라이더 제로원은 액션은 쇼와와 헤이세이 전부를 포함한 시리즈들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힌다. 샤이닝 호퍼나 샤이닝 어설트 호퍼, 리얼라이징 호퍼, 램페이지 발칸 등 신폼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는 화려한 액션씬을 보여주었다. 이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최고의 평가가 유지되었으며 대망의 마지막화 액션씬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사상 최상급 퀄리티의 CG와 화려한 액션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서 감히 전설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스토리가 비판받는 와중에도 액션에 대한 비판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다만 극장판까지는 훌륭한 전투씬을 유지했으나 VC넥스트 제로원 아들 시리즈에서는 본편보다 훨씬 더 태화된 전투씬을 보여줬다. 물론 VC넥스트의 예산적 한계를 생각하면 본편급의 연출은 태생적으로 무리임을 감안해야 하나 퀄리티의 저하가 심하게 급격했으며 다른 VC네마, VC넥스트 작품들과 비교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작에선 주인공 토키와 소고를 비롯한 주연들이 초반엔 불안정한 연기력을 드러낸 것과 달리 본 작품에선 초반부터 주연들이 괜찮은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쭉 이어졌다. 본래 특촬물의 주연 배우들은 몸값 때문에 경력이 적은 신인을 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번 극 초반 부분의 배우들의 연기력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제로원은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연기 혹평이 적은 편이다. 스토리나 자기적인 연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제로원의 작품성이 심각하다 보니 이런 작품에서 열연하는 배우들에 대해 오히려 동정하는 여론이 많다. 현재로서는 비판점과 문제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일부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비판을 찾아보라고 하면 못 찾을 정도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제로원은 슈트, 완구 디자인 및 액션 연출에 있어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객관적인 흥행 지표에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작품이기도 하며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제로원은 스토리에서의 치명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상당히 탄탄한 작품이 되었다. 레이와 라이더의 첫 번째 시작에 어울릴 만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으나 정작 후반부의 미흡한 전개로 인해 스토리적으로 평가를 크게 깎아먹고 말았다. PD와 각본가가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로 호평을 받았던 오오모리 타카이토와 타카하시 유야였기에
제작진들의 경력만으로 완성도를 확증시켜선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도 남았다. 시리즈물이라면 한 번씩은 평가가 나쁜 작품이 있기 마련이지만 제로원은 한 시대의 시동작이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탓에 비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인 초대 가면라이더와 헤이세이 라이더 첫 작품인 쿠우가만 봐도 매우 큰 인기를 끌어서 시리즈 장기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걸작들이었고 인기만큼이나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이후의 작품들은 평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초대와 쿠우가 등을 보며 강연호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역사를 계승하는 존재들일 정도로 팬들에게 각인되었는데 제로원은 그런 상황에서 영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니 더욱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이번 작품에서 얼리얼 엔진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본래 얼리얼 엔진은 실시간 렌더링 기술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고품질의 CG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빛을 이용해서 인물의 현재를 구분하는 연출이나 쏟아지는 물을 이용한 슬픔의 표현, 신체가 흔들리면서 광원에 빛이 비치며 표정을 가리는 등의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외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으로 세이버 내에서 호평을 받는 에피소드들은 이러한 감정 표현에 있어 특히 뛰어난 경우가 많다. 특히 44화에서는 결전 전야의 분위기 속에서 검사들이 말없이 하나하나 집결해 새벽의 일출과 함께 적진으로 향한다는 구도로 대사 하나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가면라이더들을 그려내면서 큰 호평을 받았다. 전작이 전투신 등 동정 연출에 특출난 강점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본작은 정적인 연출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허나 얼리얼 엔진과 실사합성을 하는 방식이 미국 드라마처럼 고가의 LED 패널을 스튜디오에 설치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CG 합성 방식인 그린스크린과 트래킹 포인트를 활용한 매치무브 방식을 사용했기에 얼리얼 엔진 합성의 최대 장점인 촬영과 동시에 모니터에 실시간 합성물을 띄우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번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얼리얼 엔진이라는 신기술을 라이더 사상 처음으로 투입 후 테스트를 하다 보니 CG에서 네타 이슈가 일어나는 등 어색한 CG로 인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35화의 황금다리 씬은 분명 진지한 상황임에도 조악한 CG 때문에 원래의 의도였던 감동 대신 엉뚱하게도 폭소를 유발하면서 미미되었다. 이는 세이버 제작진들이 맡았던 고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CG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레이와의 블레이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초반과 중후반의 평가가 갈리는 작품으로 최종적으로는 시작부터 쌓아온 떡밥이나 인물관계 등등 여러 설정들을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풀어내고 훌륭히 전개했기에 준수한 왕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초반 1쿨에 집중된 편인 단점을 견디고 포텐이 터지는 2쿨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사두영미의 사례로 남았다. 작품 외적으로는 네타가 은근히 많이 나온 편이다. 물론 전작들도 소소하게 밈이 나오기는 했지만 세이버의 경우에는 분명 매우 진지한 상황임에도 그 분위기를 확 깨는 발CG 연출 때문에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특히 35화의 황금달이나 최종화의 프리미티브 헬리콥터가 밈이됐다. 이런 점까지 또 가면라이더 블레이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블레이드는 CG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캐릭터의 급발진과 배우들의 발연기가 주원인인데 반해 세이버는 말 그대로 연출이 분위기를 확 깨는 센스를 보여줘서 웃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근본을 SF색으로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판타지나 RPG 소재의 특촬물이 유독 흥행보증이 된다는 점도 국내에서의 호평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도 일본에서의 저평가와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이쿨부터는 급전개의 35화 정도를 제외하면 여론이 굉장히 좋았을 정도. 현재로는 가면라이더 기츠, 가면라이더 가차드와 더불어 레이와 라이더 시리즈 작품 중 좋은 평가를 받는다. 특이하게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이후로 EDM 장르의 OST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근의 경향과는 달리 오케스트라 장르의 OST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작곡가인 야마시타 코스케의 영향. 가면라이더 리바이스는 초반부에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개선될 것이라 여겨지며 어느 정도 잠재력이 기대되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문제점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기만 하면서 시청자들의 여론과 평가가 점점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종화까지 와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끝나버렸다. 장점들도 단점들에게 죄다 묻히면서 똑같이 퇴색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서양 구분 없이 가면라이더 팬덤에 맹렬한 비판을 받은 문제작이 되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명색이 가면라이더 시리즈 50주년 기념작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그에 부합하는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각본가 키노시타 한타가 비판을 수용할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작품을 망쳐버렸다는 점이 있다. 그냥 순수하게 못 만든 거라면 모를까 여럿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쓰겠답시고 스토리 전개를 3000%로 날려버렸는데 이런 독선적인 행동은 작가의 팬이라고 해도 결코 좋게 볼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한국에서 더욱 거센 편인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일반적인 시청자층보다 매니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서 재미있으면 된다는 논리가 거의 통하지 않으며 국내 팬덤은 스토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러한 점은 전작인 가면라이더 세이버가 국내에서의 인기와 호평이 유독 많았던 반동도 있지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PD의 방치는 평소 PD가 키노시타의 팬이었기에 그런 것으로 드러났고 아길레라와 위켄드에 관련하여 이시노모리 쇼타로에 대한 헌사라는 이해 못할 발언으로 이로 인해 가면라이더가 아니라 일본 서브컬처의 흔한 자켓달 양판소로 취급받거나 시리즈 자체에 정떨어져 탈덕을 선언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만 가득했으며 심지어는 슈와에서 헤이세이로 넘어갈 때나 울트라 시리즈처럼 내실을 다질 공백기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작품이 종영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슈이전이랑 세이버 최종회에서 선행 등장한 라이더는 없다던가 기치가 세 번째 작품이라는 등 아예 없는 작품 취급받고 있다. 자사의 동시 작품으로 방영 중이던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에서조차 종영하는 리바이스를 향해 라이더 따위로 취급하며 같은 취급을 받는 걸 거부한다는 형식의 제3의 벽을 이용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가면라이더 기츠는 작품 초반부터 끝까지 수준급의 퀄리티를 유지하며 준수한 퀄리티의 작품으로서 마무리지었다. 전개에 있어 어느 정도 구멍이 있기도 했지만 리바이스의 부진으로 상심했던 라이더 팬덤을 즐겁게 해준 작품임에는 이견이 없는 편. 흔히 볼 수 있던 개그 묘사나 연출마저도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레이와 라이더를 넘어서 헤이세이 라이더로 쳐도 가면라이더 쿠우가가 기츠의 분위기와 비슷하며 그 외엔 다른 작품 시리즈들을 뒤져봐도 이 정도로 분위기 환기의 요소가 없는 작품을 찾기 힘들다. 물론 웃음기를 꽤나 뺀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닌 라이트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불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가면라이더 가차드는 명확한 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양질의 완성도를 보여준 수작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방영 이전에는 종종 우려점이 나오곤 했으나 마지막에는 이를 모두 불식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석 프로듀서인 미나토 요스케가 처음으로 메인을 담당한 작품이다. 그동안 보조 역할에 머물러 오다가 최초로 메인으로 승격되었는데 여태껏 일해왔던 경험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듯 상업적인 흥행과 작품의 재미까지 전부 사로잡으면서 향후 미래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덤으로 라이더 시리즈에 처음 참여한 이노우의 아키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레이와 라이더지만 전체적으로 헤이세이 라이더의 특징들도 일부 섞여 있어서 마치 과거로 회귀한 것 같다는 반응도 많다. 가면라이더 가부는 과자를 모티브로 한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달리 일요일 아침에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연출을 보이고 있다. 어둡고 잔혹한 설정이 많아서 1화 방영 전 선행 상영회를 시청한 관객들은 레이와 아마존즈로 평가하기도 했다. 어둠 과자를 암거래하는 묘사부터 시작해서 한토가 장기를 이식받을 때는 유혈 묘사, 카라키다 사이가 쇼마 눈앞에서 산채로 강제로 용해에게 넣어져 녹아버리고 어둠 과자 재료인 엑기스로 변해버리는 섬뜩한 장면을 연출했다.